우리 사회는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전체가 정의롭게 되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국민들이 우리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국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가장 일차적인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이 불평등하게 지켜지는 거죠. 가진 자에게, 기득권에게, 지도층에게는 관대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한테는 엄격하고, 기회는 가진 사람한테 더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기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제도 지적했지만, 경제부총리를 하겠다고 한 사람이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 나타났을 때, 먼저 2억 원을 인출하고, 난파선에서 먼저 탈출하는 거죠. IMF 때 국민들은 금을 모았는데 지도층이 그렇게 행동하면 누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공적인 눈물을 다 하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렇지 않죠? 미국 법무부에 가면 정의만이 오직 이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꼭 법무부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가치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효율, 이거보다 정의를 우선시하는 거죠. 엔론 사건,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국에서 엄격하게 조사하잖아요. 1997년도에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수사하셨죠. 네. 특별수사본부장 하셨죠. 수사본부장. 네. 네.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은 그 당시에 법조 부록화를 고용해서 판사, 검사한테 주기적으로 향응, 선물, 그 다음에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죠. 네. 사실은 그전에도 그 많은 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최초로 드러난 사건이죠. 네. 근데 검찰이 자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불과 검사 3명에 대해서만 그것도 축소 조사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언론의 비판이 있고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어서 수사본부장을 맡으신 거죠. 네. 그래서 판사들의 비리 조사하셨죠. 네. 판사 15명이 140만에서 930만원씩 받았죠. 네. 수사 결론 어떻게 내셨습니까? 징계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처벌 안 한 것으로. 기소유예 하셨죠. 근데 맨 처음에 수사 결과 보고서에는 일부 판사의 경우 명절 휴가철에 변호사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았고, 그래서 법조인에 대하여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국민 여망을 고려할 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그중 사안이 중한 판사 2, 3명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는 방을 검토했음. 이렇게 됐습니다. 네. 본부장께서 하셨겠죠? 이거 사실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나왔냐면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해서 떡값 등 명목의 관행적인 비리임을 참작했다. 아까 수사 보고서에는 1차 검토 보고서에는 그거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명절에도 관행적으로 이렇게 받는 정도니까 이건 청렴성,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사법부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처벌해야 한다. 그래서 최종적인 수사 결과는 뭐냐면 그것은 관행이다. 그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그 처벌 안 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이 이제 법원 판사를 하다가 나온 변호사가 법원에 들락거리면서 뭐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착값하라고 주고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게 이제 25회 뭐 이렇게 한 30회 가까이 이렇게 누적된 게 그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최초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 이제 의정부 쪽에서 그게 말썽이 나가지고 시끄러지면서 이제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지난 모든 과정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그걸 놓고 우리 수사팀들이 경론을 벌였습니다. 이거를
처벌을 해야 된다는 주장과 이게 처음 발견된 건데 이 관행을 끊고 그래야 된다. 그리고 액수가 이렇게 누적된 이걸 가지고 법정에 세우는 건 심하다고 상당히 경론을 벌이다가 그 두 번째 안으로 간 것입니다. 최초의 수사 결과 검토 보고서는 그러면 우리 후보자께서 이런 본부장이시니까 최초의 검토 보고서는 우리 본부장의 그 당시 본부장했던 후보자 의견하셨겠네요. 아니요, 꼭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그 내부에서 이제 그런 의견과 두 번째 이러한 이안을 놓고 굉장히 경론이 있었습니다. 예. 93년도에 서울지검 특수부 하실 때, 특수부에 재직하셨을 때 참깨 비리 사건 700만 원 받은 사람 구속 기소하셨죠. 참깨 비리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밀수 참깨 압수한 거 이거 갖고 뭐 700만 원 받은 사람 구속한 얘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해준 대가로 500만 원씩 받은 세무공무원 구속 수사했죠. 왜 차이가 있죠? 500만 원 받은 사람 판사들도 900 판사도 930만 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판사는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해서 기소유예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수십 회 받은 돈의 누적이고 한 해 받은 돈이 가고 그 뇌물성이 있느냐는 죄질이 다르다는 것인데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500만 원 뇌물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누적적으로 받은 거는 더 죄질이 나쁜 거 아닙니까? 뇌물성으로 보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청렴성이랄지 이런 것들 갖다가 다 고려해서 봤을 때 판사는 고도의 어떤 청렴성을 갖다가 유지해야 한다. 판사 이 사법연수원 갈 때 선언한 거 있잖아요. 졸업할 때 선언한 거 있잖아요. 자유평등 정의, 정의를 제우선을 해야 되고. 특히 그게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는데 그 당시에 최초에 적발된 거 좀 이제 지금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관행적으로 쭉 해오던 그런 그래서 이제 법과 원칙과 정의 이걸 세우기 위해서 우리 당선인이 우리 총리를 후보로 지명하신 거 아닙니까? 총리 후보로. 그럼 그때 그 결론을 유지하십니까? 의정부 법조 비리 사건 때 내렸던 결론, 최종 결론.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해서 기소유예한다. 징계 조건부. 그런 결론이 지금도 유지되고 필요하다.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지금 시대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한다. 그때 경고가 되었음에도 또 계속된다면 지금은 또 판단이 달라질 겁니다. 경고되고 대전법조비리 사건 생겼잖아요. 더 커졌잖아요. 그 이후 많은 검사 비리들 많이 생기잖아요. 최근에 더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되어던 게 적발된 최초의 사례였고 누적된 금액이었다는 이 점을 가지고 그때의 결론, 그 시대의 어떤 사회적 상황 하에서 그런 정도의 결론을 낼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은 달라져야 됩니다. 에베레스트가 높은 거는 히말라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낮으면 높은 산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 시대의 어떤 기준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고뇌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지금 볼 땐 만족하지 않지만. 근데 그러면 이 시대의 기준에서 볼 때. 그건 달라져야죠. 대전법조비리 최근에 검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법과 원칙과 정의에 수호신이 되라고 지금 사도가 되라고 지금 임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문제에 관한 지금 그 당시의 기준하고는 달라져야 되죠. 달라져야 됩니다. 당연히.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지도층의 비리, 지도층의 어떤 그 도덕성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지금 도덕성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상황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도덕성과 기준에 적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민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오전 질의 마지막 질의자로 인천 남구갑 출신으로 판사를 지내시고 인천시 정무부시장 당 대변인을 역임하신 이번 우리 인사청문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경인 소속 홍일표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